자, 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또 오토바이 정보가 있어서 간단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프릴리아에서 한 3일 전에죠, 새로운 정보가 나왔는데 조금 더 찾아보면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이 투아레그 660이라는 그런 제품인데 아프릴리아에서 나온 겁니다. 요즘에 RS660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엔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엔진이 세팅 자체는 전용으로 나와 있고 프레임도 새롭게 나와 있답니다. 일단 한번 제가 한번 부분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딱 봤을 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좀 직선 부분에 그런 디자인을 좀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하면 좀 각이 너무 많이 졌다 그럴까요, 좀 느낌이 모르겠습니다. 이 장르 자체가 아프리카 스인 이런 쪽 그 뭐 투어러 장르 자체가 오프로드 장르라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딱딱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트램프 타이거나 근데 900이죠. 그 다음에 BMW 같은 거 F700 GS나 그 다음에 V스트롱이나 요 전속으로 경쟁할 것 같은데 BMW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뭐랄까 좀 장르가 좀 뭐랄까 비슷한데 파워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BMW 타시는 분이 여기 아프릴리아 갈까요? 잘 안 갈 것 같아요. 아마도 요 정도 장르에서 아니면 아프리카 진9 900까지 갈 것 같고 요 정도까지 안 갔습니다. 근데 310도 있지 않습니까? BMW G에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일단 요 정도 장르에서 싸울 것 같은데 딱 봤을 때 내구성만 해도 제가 생각해서는 요 V스트롱이 가장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면도 그렇고 타시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도 편하고 요 녀석들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GS도 그렇고 타이거도 그렇고 조금 G2도 그것도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부분이 좀 있는데 나쁘진 않아요. 요거 세 개를 경쟁한다 그러면 나쁘진 않은데 이 틈 사이에 모르겠습니다. 요거 녀석이 간다 그러면 잘 모르겠네요. 이 파워면이나 그런가 내구성 자체가 검증된 제품이라서 조금 그걸 좀 염려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왜냐하면 이런 장르 자체는 거의 내구성이 90% 이상을 따져요. 왜냐하면 뭐 산악을 가든지 아니면 장거리 투어 가고 아니면 딴 나라 뭐 대륙 횡단 이런 것들 가지고 만들었을 건데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쁘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요렇게 비교한다고 그러면 딱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제품들의 그런 그런 숙성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요 녀석보다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것 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보시면 타이레그 660 자체가 무게가 187kg예요.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제품이에요. 200kg이니까. 그 다음에 탱크도 18리터. 기본적으로 뭐 밸런스가 나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2기통 엔진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제가 RS660 하니까 타보지 못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뭐 회전수도 그렇고 파워에 그런 거. 물론 이번 제품은 세팅값 자체가 요 녀석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내부분은 좀 변경됐을 거예요. 근데 기본 설계는 똑같겠죠. 기아 변속이나 아니면 실린더 안쪽 부분이나 이거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RS660을 거의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들어갖고 헤드라이트도 그런 거 이렇게 되죠. 새로운 걸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아마도 기본 베이스는 요걸 쓰지 않았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기본 베이스가 뭐냐 그러면 안에 내부 기반이에요. 기반을 요거 기본 틀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왜냐면 이거를 개발 과정에서 이걸 새롭게 유로 전부 다 하는 거는 진짜 많이 비싸요. 그 정도까지 이걸 투자했을까? 대수도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까지 투자했을 거라는 생각 안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눈으로 본 거 같으면 유럽 홈페이지 나온 걸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런 구멍들 어떻게 했냐? 물론 이런 구멍들 다 있죠. 여기도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안쪽 기반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빼지 않았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그렇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엔진은 RS660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은 생각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 다음에 말을 보니까 기본 2기통의 마력이 80마력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80마력에 대한 기준 자체가 무게가 좀 가볍기 때문에 충분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내구성 자체가 어떨지는 제가 지금 검증된 게 아니라 가지고 뭐라 딱 말씀드린 거 없지만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2기통 자체는 그렇게 뭔가 고장이나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옛날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기본적인 엔진의 그런 설계 자체가 워낙 이제 뭐라 그래요,
뭐 공유가 된 상태고 누구 회사들도 그런 특허 관련해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예전처럼 엔진이 빵 나고 이런 건 거의 잘 없어요. 그 다음에 엔진 오일도 많은 진화를 해가지고 예전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열 처리나 이런 것들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예전에 뭐 일본 차처럼 그렇게 좀 뭐냐 내구성이 좋고 딴 회사는 안 좋고 이런 게 없어졌어요. 거의 보편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춥고 덥고 그만큼 많은 테스트를 했냐고 따진다 그러면 딴 제품보다는 테스트를 많이 걸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딴 회사들은 지금까지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동안 계속 그 엔진을 가지고 시리즈로 내면서 내구성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레벨업을 해온 제품이고, 이 녀석은 이번에 2기통은 새로 나온 거예요. 새로 RS6. 그래서 그런 검증 자체는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100%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뿐인 겁니다. 근데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탱크도 이렇고 기본적으로 전부 다 디자인들이 각진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런 디자인 요소보다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좀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전부 다 곡선으로 분이 별로 없어요. 거의 직선을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너무 평평하게 전부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오프로드 안에서 이런 거 투어라처럼 이렇게 대륙횡단 이런 오토바이처럼 이런 것들이 요소가 있다 그러면 했는데,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느낌으로 눈으로 봤을 때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직선이에요. 딱딱딱딱딱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메타도 그렇고, 메타도 5인치 칼라플러 딱 봤을 때도 딱 보세요. 완전히 딱 직선으로. 이런 것들은 컴퓨터 그래픽 안에서 전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실질적으로 만드는 다음에 딱 봤을 때 수정을 해야 되는데, 많이 수정하기가 돈이 많이 비싸요. 그게 컴퓨터 그래픽 한 다음에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서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좀 많아요. 요즘에는 뭐 충분히 이해갑니다. 근데 이건 좀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드도 4개 레벨이 있고 카스텀까지 2개가 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ABS도 온오프가 가능하고, 또 토락션 컨트롤 있고, 그리프 크루즈 컨트롤 있고, 그 다음에 엔진 마프라고 있네요. 엔진 안에 그 있지 않습니까? 소전하는 그런 마프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진 모드도 있다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육축 센스가 달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생각합니다. 설명서가 안 나와있어요. 날려있을 수 있는데 일단 유럽 영문으로 봤을 때 설명서가 안 나있기 때문에, 육축 센스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딴 제품에 비해서는. 근데 딱 봤을 때 야 진짜 이거 너무 기계적으로 딱딱 너무 곡선이 없고 직선으로 딱딱 만들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디자인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 딱딱 직선, 전부 다 직선 곡선 자체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런 게 나쁘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심플 자체도 디자인이고 여러가지 그런 건데,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디자인 부분에서는 많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뭐 테슬라의 자동차처럼 뭐라 그럴까요? 트럭처럼 그런 간단한 그런 원으로 코스를 가장 적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해는 가죠. 근데 오토바이 부분들은 조금만 더 이렇게 뭐 곡선 처리하는 거나 직선 처리하는 거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건 아마도 기계적으로 컴퓨터상에서만 일단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나온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딱딱한 면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뒤쪽도 딱딱 이런 게 뭐냐 그러면 강도 측정을 해요. 강도 측정했을 때 강도에서 가장 이상적인 라인만 이렇게 뽑아놨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원래는 딱 곡선하면 강도가 잘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 더 두껍게 해야 되고 디자인 요소를 좀 넣어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그런 거를 딱딱 끊어놨는 거 보니까 조금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술이에요. 그렇게 허락을 안 해주는 부분도 많아요. 디자인이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위에서 허락 안 할 수도 있고, 아무리 강도가 좋다 그래도 디자인이 허락 안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관점이 많지만, 일단은 지금 봤을 때 아폴레리의 이 모델은 조금 더 좀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프레임 자체도 신형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 휠 베이스도 1500, 그다음 시트보다 860이네요. 860은 좀 높네요. 그다음에 지상고다 240. 이것도 좀 높은 것 같고, 일단은 오프로드나 그런 듀얼 퍼포먼스 낼 수 있는 그런 장르의 제품이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은데,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엔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안 타본 이상 뭐라 딱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참고해주시고, 일단 한국에 이런 정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한번 참고해주시고, 혹시 이런 쪽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아마도 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대수량이 별로 없는 제품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가격도 좀 많이 비싸질 거라 생각하고, 일본에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RS660을 타려고 시승을 신청했는데 평일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태풍도 그래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면서 그쪽 딜러한테도 한번 확인해보고 한번 다음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이벤트 된 공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주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실시간 방송에서 전화로 직접 질문이나 사고 이야기나 재밌는 이야기, 그 다음 뭐 유튜버 이런 것들도 하시는 분들 저한테 직접 전화 통화하셔가지고 좀 홍보도 해주시고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작은 선물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꼭 참가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밤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전까지 미리 좀 정보를 주시면 제가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 준비하고, 또 너무 또 이상한 얘기 같으면 다음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하겠습니다. 자, 카톡으로 이제 혼다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메일로 잠팅77입니다. 네이버로 꼭 한번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일 또 갑자기 또 주셔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미리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구독자 5,000명이 달성됐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으로서 이 5,000명 달성했는데, 그래서 제가 부츠를 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 바이크 연구소에 들어오셔가지고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바이크 부츠 나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